네, 요즘 반도체 뉴스 참 많이 들리죠? 여기저기서 반도체 직접 만든다, 뭐 인수한다, 돈 쏟아붓겠다, 안 보다 말들이 참 많아서 헷갈릴 정도예요. 마침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됐죠?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 반도체 시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업데이트의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선 2020년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볼까요?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분야별로 뜯어보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분야가 약했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나마 선방을 했고 가전도 잘 팔렸지만 반도체의 경우는 바로 직전 3개월과 비교해서나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나 영업이익이 약 10%가량 줄었습니다. 반도체가 약했던 이유가 있긴 하죠. 삼성이 하고 있는 게 D램,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인데요. 수익은 거의 다 D램에서 왔고 파운드리는 오히려 1,500억가량의 영업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됩니다. 바다 거북이도 추워서 기절했다는 텍사스 한파 사건 기억나시죠? 파운드리 매출 22%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이 한파 때문에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려 6주나 가동이 멈췄었죠. 이 손실액만 수천억 원으로 추산이 됐었습니다.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메모리 1위, 파운드리도 2위, 미래에셋증권은 다시 왕의 귀환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 있을까 싶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실적이 이렇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속이 다 들어갈 겁니다. 삼성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 불고 있는 격변의 바람을 우리도 함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74%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26%로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크죠. 시스템 반도체는 다시 설계만 하는 팹리스, 제조만 해주는 파운드리로 나눠지는데 미국 회사들의 팹리스 점유율이 높고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시장 규모가 비슷한 스마트폰 AP칩이 대표적인 로직 IC의 대표는 퀄컴,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관여하는 아날로그 IC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상위 기업인 것처럼 대부분 미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반도체 산업은 한 기업이 다 독식한다기보다는 분야가 조금씩 나눠져서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상호 의존 분업의 구조였죠. 백 선생님 레시피 아무리 훌륭해도 이 레시피로 음식을 잘 만들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설계도 들고 찾아갈 공장이 TSMC와 삼성밖에 없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붐이 인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으로 우리의 자원을 보낼 수 없다면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아시다시피 반도체 제조하는 데 쓰이는 원천 기술은 거의 다 미국 거다 보니까 TSMC도 고객인 화웨이를 손절하는 일이 생겼죠. TSMC는 태생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수요를 노리고 만들어진 회사에 대만 정부가 들고 있는 지분이 6%, 미국 금융기관도 지분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미국 쪽으로 기운 건 당연지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가 아직 없는 중국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화웨이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하이실리콘도 발이 묶인 상태고요. 중국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시스템 반도체 매그나칩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예측도 많지만 또 한다면 하는 게 중국이라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뒤이어 찾아온 코로나에 이번엔 미국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재택근무하고 화상회의 해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PC, 태블릿이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줄 일손이 부족해진 거죠. 자동차용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인데 바쁜데 자연재해로 공급 차질까지 빚다 보니까 자동차 공장까지 멈췄을 지경입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직접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실리콘밸리의 실리콘도 반도체를 뜻하죠. 반도체 기술의 원천 국가인 미국도 그동안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팹리스 해왔는데 남의 손에 맡겨두기엔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반도체 들고 나와서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다라고 말씀하셨죠. It's called a semiconductor. It's caused delays in production of automobiles that has resulted in reduced hours for American workers. 21st century horseshoe nail. 편자는 말굽에 붙이는 쇳조각이죠. 이거 없으면 말 못 달리는데 반도체 없이는 미국도 못 달린다고 하신 거죠. 이 말씀 하시면서 기업들에 약 40조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반도체의 맏형이기도 하고 제조와 설계 모두를 할 수 있는 미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카드 인텔이 먼저 운을 댑니다. 다시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 선언을 한 거죠. 미국 유럽 반도체 내가 만들겠다면서 파운드리에 22조를 내놓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공장 2개 짓고 칩 생산하겠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도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미래는 과연 풍전등화인 것일까?
걱정이 될 즈음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니까 기회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투자 결심하면서 삼성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 이런 기사가 떴던 거 보셨죠? 자, 메모리 반도체 하는 SK하이닉스는 안 부르고 파운드리 핵심인 삼성만 불렀다더라고요. 자, 파운드리의 핵심 파트너로 들고 가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 어느 뜻이든 간에 이번 기회에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파트너로 잘 다져준다면 삼성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는다니까 땡큐 삼성 트윈 날리셨을 정도인데 만나보기 전까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든 문제긴 하지만 아마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거나 애리조나 같은 데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했고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싶은 삼성 입장에선 미국의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다 떠나서 지금 시대의 조류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죠.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진 5G와 AI 트렌드로 반도체 수요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하게 될 일만 남았거든요. 자, 어쩌면 지금의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그 시발점일지도 모르고요. 애플 같은 빅테크들도 완성차를 만든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까지 생각하면 파운드리 수요는 더 증가할 겁니다. 지금 쓰는 CPU, GPU 이런 것들 말고 자율주행용 ASIC에 대한 수요도 커질 테니까요. 자, 피자 크기 자체가 커지면 아무리 경쟁자가 많아진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니 삼성전자에게는 더 성장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도 호의적이고 시장도 커진다 해도 불안한 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는 점이죠. 미국에서 삼성전자 불렀다는 뉴스가 뜨고 나니까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한국과 반도체 협력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 발표했던 소식도 들려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17조 정도를 들여서 공장 2개를 지었는데 왜 미국에만 파운드리 지어주냐는 얘기가 나오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과거 미국을 앞서고 있던 일본 디램 반도체, 인텔이 흔들리니까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 불러다가 반도체 협정 서명하게 만들죠. 우리한테 수출만 하지 말고 너네도 미국 거 사가. 자, 이 협정이 2차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디램은 완전 무너져 버렸죠. 자, 이때는 한국이 기회를 얻었다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 때 달러 가치 하락을 위해서 미국이 적자 보고 있던 일본, 독일을 동맹국의 이름으로 불러들여서 플라자 합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 사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제2의 반도체 협정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요? 최근에 자동차 업계의 화두가 전기차에 들어갈 2차 전지의 내재화였잖아요. 반도체가 안보의 영역으로 승격되면서 글로벌 패권 전쟁의 주인공이 된 이상 반도체 영역에서도 애플, 아마존 할 것 없이 직접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리스크죠. 자, 물론 반도체를 직접 만들 거야 선언을 하는 거랑 직접 만드는 건 완전 다른 문제고 칩 설계 위주의 팹리스 진출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2차 전지 직접 생산한다고 하고 공장 짓고 결국 해내는 것처럼 장기적 방향성은 확인된 셈이라 언제까지 사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구글도 테슬라도 일단 자체 칩 생산을 하는데 설계와 생산을 다 할 수 있는 삼성과 협력하겠다고 하는 점을 잘 활용해서 유비와 제갈공명의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위기 속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선 결국 초격차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 파운드리 경쟁자 TSMC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아쉬워요. 실제로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약 50%가 7나노와 5나노 공정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하다 보니까 이미 초격차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2019년만 해도 매출의 8.5%를 R&D에 투자했고 3년간 100조를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이 메모리에 집중할 때부터 비메모리에 뛰어든 TSMC를 따라잡은 것 자체가 대단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공부 오래 했다고 1등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투자는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TSMC에 비해 후공정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삼성의 약점, 부족한 팹리스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생각 들고요. 거대 반도체 회사들도 인수합병으로 승자 독식을 노리는 트렌드 속에서 삼성이 실탄을 들고 어떤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여러 면에서 삼성이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본 건 사실이죠. 난다긴다 하는 회사들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지만 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기술 격차죠. 인텔은 이미 하고 있던 자체 생산도 못해서 공정 지연되고 있었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7나노 공정 개발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자리파 행보가 이어지는 이상
장기적인 위험 요인을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나라 정부가 직접 반도체의 선봉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의 희망인 국민기업 삼성을 비롯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결국 사람밖에 없는 한국을 이끈 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기술 역량이니까요. 자, 오늘은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반도체 시장과 삼성의 반도체 부문 실적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는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의 한 줄 평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뵐게요.